이랬는데 요랬다가 요래됐습니다. 5천만 원 수익이었던 고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가는 것을 보고 장례식을 치러줘야 된다. 옷을 까만색으로 입고 온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까만색 옷을 입고 왔다고 하기에는 이게 정장도 아니고 좀 예의가 없죠.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이거든요. 그거는 하이닉스 또한 나한테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까지 예의가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SK 하이닉스 장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간단하게 할게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려고 알아보니까 계단식 추락이더라. 계단식 하락 아니고 추락, 떡락, 더 뭔가 그런 단어 뭐 있을까? 이 주식 차트가 주봉이에요. 최고가 302만 원을 찍은 게 6월 22일입니다. 이제 막 한 달 하고 일주일 지났어. 근데 주당 평균 13%씩 떨어졌어. 5주 동안 최고가에서 58%가 하락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이것보다는 아니긴 한데 제가 124만 원을 보고 충격받아서 팔았거든요. 그때가 최저점이었어. 7월 29일에 최저점. 그래서 그냥 최저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험악하고 안 좋다 보니까 PPT라도 예쁘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이렇게 꽃도 달고 예쁘게 만들었어. 그 실적 발표가 뜨거운 감자였었죠. 크게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매출 79조, 영업이익 60조입니다. 뭐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상 최대고 역대급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회는 무슨 하회야. 매출 뭐 700조는 찍어줘야 돼? 요 정도면 실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고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ADR 일단 프리미엄이 30%, 심할 때는 50%까지 갔었죠. 근데 차익 거래가 어려워. 뭐 7월 30일부터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 그리고 ADR 비중 추가 확대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프리미엄은 정도의 차이지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지금 그 TSMC가 한 12% 정도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프리미엄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주주 환원. 지금 주식이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많은 주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하닉 이렇게 외쳐주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많이 벌고 싶어 춤도 춰주고 200만 원까지 가는 거야 하는데 주주 환원은 감토중. 요게 아마 좀 컸을 것 같아. 사실 실적 발표에서 떨어질 만한 구석은 충분히 있기는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번 반도체 모멘텀으로 확실히 타파를 하나 했는데 국장의 한계 중에 하나였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한익도 국장은 국장이구나 라는 결론을 남긴 채 이게 정령 시가총액 1000조짜리, 한 달 전엔 2000조였죠. 1000조짜리 주식의 하루 움직임이란 말입니까? 오늘 오후 12시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음전을 했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이게 플러스 500만 원 정도까지는 버텨주고 있었는데 근데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했는데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거든. 저는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하루도 아니야. 2시간 만에 움직임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많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10%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현손익 정확히 마이너스 969만 9,425원 이 상태로 손절을 했습니다.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패닉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닉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버틸 수가 없었고 너무 두려웠어요. 일단 첫 번째, 이제는 역대급 실적도 악재가 된 세상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뭔가 잘 가는 일은 없어요. 그냥 못 나오면 더 깨지고 잘 나오면 좀 덜 깨지고 하는 싸움일 뿐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뭐 지금 70조였잖아. 700조가 나와버리지 않는 이상 마법의 단어 선반영, 킹반영이라고 하죠. 이제는 거기 안에 모든 것은 다 녹아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실적, 뭐 펀더멘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지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최저점이었던 124만 원 기준으로 30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려면 지금부터 142%가 올라줘야 합니다. 그럴 만한 동력 있을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 다시 우릴 수 있어? 전처럼 미친 척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당분간에 있을까? 그거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모멘텀 자체가. 물론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일 당장 10% 20% 오르고 그러면 막 매수 사이드가 걸리고 그러면 나는 좀 더 속이 쓰릴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다른 회사들도 쭉 실적 발표가 나올 테지만 그 회사들도 그거를 딛고 다시 이 지금 추세를 바꿔서 상승 구간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마지막 불꽃이 꺼진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 장난에 프리미엄 50%? 이게 말이 되냐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교환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는 장벽이 엄청 높아요. 2.5%만 전환을 할 수 있는데 7일이나 걸려.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도박 같은 시장에 7일씩이나 걸리는 게 7영업일.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7일 견디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일단 2.5%의 전환 물량은 지금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돼. 이거 과정도 엄청 복잡하대. 대부분 증권사에서 하지 않아요. 본인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게 알아봐서 해야 되는데 외국 환신고도 해야 되고 ADR로 들어가면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보면은 22% 그 세금을 또 내야 돼. 어쨌든 하이닉스인데. 그래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러면은 사실 이런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되고 ADR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 없고 이렇게 교환을 막아놓으면 어느 누가 미국 거 팔고 한국 걸로 들어올까요? 뭐 ADR이 상장된 순간부터 본주의 메리트가 없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아예 장기로 가려고 했어요. 메모리 계속 잘 갈 거고 그리고 지금도 없어서 못 파는 추세고 대형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 평단이 140이었습니다. 근데 최고점이 300이었잖아. 내가 마이너스를 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 아티스트의 멘탈 관리 전화는 던져두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4천 정도 수익이었다가 마이너스 1,000이면 5천을 손해본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최고가를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 눈에 눈물이 고여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래 되게 많이 들었던 주식 관련한 명언이랄까? 명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미국이랑 중동이랑 언제까지 이럴 거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어쨌든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경기도 많이 침체가 된 것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있고 그게 글로벌 증시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렸다 그래도 국장 원래 2,000달이 시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9,000이었다가 5,600까지 밀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밀리긴 했지만 우리 하방이 2,000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전히 그 단기간에 엄청 상승을 한 시장이라는 것은 또 변함이 없어. 이란 전쟁 터진 날 가장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다. 이란? 아닙니다. 대한민국?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있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막제는 한국 증시에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발을 뺐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 마이너스 20%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5%면 거의 거기까지 왔죠. 그리고 사실 다섯 번째 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한 설명은 되겠지만 내가 손절한 거에 대한 설명은 안 될 것 같은 게 이거는 여태까지도 계속 그랬었던 거고 삼전 한이 두 종목의 레버리지 거래를 합한 거래량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을 넘는 정신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레버리지, B2 이런 게 과열이 돼 있다 보면은 반대매매를 부르는 연신 투매 폭탄 물론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는 시선도 충분히 있지만 나도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나의 정확한 뷰는 없어요. 잘 모르겠는 거지. 하지만 또 반대로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대통령 공약 코스피 5천이었잖아. 9천은 얘기하신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천으로 돌아오는 게 필수적이었다고 할까요? 미국 반도체 다시 상승하면 국장도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 굉장히 둘이가 연쇄적인 관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한다는 것은 역도 성립한다는 거고 지금 줄줄이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사실 지금 막 그렇게 상승할 모멘텀이 보이진 않잖아. 실적 잘 나온다고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거의 상식이 됐어요. 어쨌든 이 정신나간 낙폭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싶었다. 저희가 처음 만난 날짜가 2월 5일이었습니다. 2월 5일 날 86만원에 10주를 샀고 110만원대, 180만원대 마지막으로 220만원대 최종적으로 이렇게 4번에 나눠서 매수를 했어요. 사실 2월달에 멈췄어야 돼. 2월달에 멈췄으면 아직까지 한익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평단이 140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총 174일 만났더라고요. 이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빠지니까 LG전자도 팔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수익을 많이 깎아먹은 정도에서 팔았어. 그리고 나스닥 100 레버리지도 지금 이렇게 횡보를 길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권이니까 지금 남은 것이라도 잘 지켜야겠다. 아까 얘기했잖아. 자산 앞자리 숫자가 3번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거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나의 심리적인 안전 마진으로 그것까지 팔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국장 ISA 계좌에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ISA 계좌라 그랬잖아. 돈을 뺄 수가 없어. 일단 지금 여기 1억 조금 넘게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안타깝고
26년 총 실현 수익 마이너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그걸로 그 상태로 팔았어. 이익인 상태로. 그러고 LG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둘이 합해서 한 얼마야? 2천만 원 가까이. 와 씨. 잃었고 서클로 500만 원 잃었지. 그러면은 2,500만 원. 오라클도 600만 원 잃었어요. 자, 3천. 쉽지 않다. 미국 주식은 익절한 거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는 양도소득세 낼 일 없겠어요. 비트코인은 5,300만 원이 손실이긴 한데 손절을 하지 않았으니까 확정은 아니고. 오늘 손절에 대한 엄마 입장. 지금 엄마도 내년에 이사를 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손실이 막 심하기 때문에 따로 뭐 하실 말씀은 없다고 하셨고,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번 사보려고 한다. 코스닥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투 초심. 우리 투자의 제1원칙 뭐였어? 뭐야 밑에 옆에 미안. 1원칙 절대 국장을 하지 마라. 2원칙 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선조들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분들의 피와 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한 말인데, 앞으로도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하던 대로 서학 개미로서 본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PPT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